네, 이번에는 또 누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한 주 사이에, 우리 못 본 사이에 10년은 젊어지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정선생님. 김동태. 권순이님 나라고 해야죠. 권순이 내가 지금 제일 젊어졌다 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정성경님인가요? 저도 많이 젊어졌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성경님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네, 지난주에 김명희 사장님과 저 센터에서요.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도 구입했고 갈바닉도 구입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제품 설명 그 책자 교과서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좀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는데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행사 소감 발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선정 기준 예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승승장구 북소리처럼 그냥 이런 정도의 규모 좀 아시는 분들도 이제 트레킹을 다니면서 얼굴도 많이 또 익히고 하다 보니까는 좀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김명희 사장님의 준비 과정을 보니까 이게 편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상황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이거 가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PPT를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처음 시작이 일단 해독 트레킹의 처음 시작도 승승장구 북소리였던 것 같더라고요. 북소리로 시작해서 트레킹도 가게 됐고 또 바이여름도 가게 됐고 뭐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좀 머리가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우와, 한 주로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죠? 우리 정성영님, 그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갈바닉을 구입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서 하셨어요? 네, 일단은 그 구입을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게 이래 발표를 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고 좀 뭔가를 한다면 이 정도는 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모델이 돼서 이제 나가겠다 이거죠, 앞에. 네. 저희들도 일단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심히 내라심까지 열심히 갖고 와가지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발표하는 분들하고 리허설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내일 오면요 정말 깜짝 놀라요. 저는 어제 그 발표하시는 분이 한 5분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행사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면 사업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강의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비전이나. 근데 지금은 이번에 우리 해독 트레킹을 하면서 또 새롭게 만든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행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제품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정성경 님이 180도도 써보고 해독 트레킹도 해보고 하면서 예뻐지고 건강해졌잖아요. 이런 마음들도 나누는 자리인데 한 분 한 분 말씀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진짜 감동이었고 리허설 하는데도 눈물 콧물 막 흘리고요.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하는데 되게 뿌듯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디 가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나는 조금 작아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가면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성기님 내일 오시면 100명, 200명이 있어도요. 그 중에 최고가 돼요. 여성기. 그래서 내가 주인공. 우리 권순희님이 주인공. 정성경님이 주인공. 우리 신임선님이 주인공. 우리 모두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날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두가 같이 왔으면 좋겠고 같이 오실 거죠? 오신다면 동그라미. 이 자리는요. 뉴스킨을
알고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뉴스킨을 전혀 모르고요.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인데 나 혼자 가는 거는 좀 외롭고 친구 데리고 가고 싶다. 근데 이 친구 뉴스킨 한 개도 모르는데 뉴스킨 제품도 안 쓰는데 혹시나 가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괜찮습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덕분에 참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에 왔는 것 같다라고 이런 대답을 들을 거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부터 난 누구랑 같이 가지? 해서 또 우리 김경아님 또는 김명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돼요. 나 친구 누구누구랑 갈 거야.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뜻깊은 장소에서 특히 또 우리 정성경님 이번 기수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경수님도 내일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잡은 이 기회는 또 거기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또 알리면 너무 좋고 나를 표현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내가 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주는 친구가 있으면 더 든든하고 좋으니까 우리 정성경님, 최경수님 또 응원도 해주고 나도 즐기고 그렇게 해서 내일 뜻깊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셔도 괜찮고 아주 재미나고 즐겁고 푸짐한 시간이 될 거니까요. 또 내일 뜻깊은 장소에서 만나고 오늘은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읽었던 이 책 제목 한번 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라고. 저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중요한 부분에 줄을 치고 싶은데요. 다 중요한 거. 다 중요해지고 도대체 어떻게 줄 쳐야 되지? 지금 보면 노란색에다가 빨간색에다가 초록색에다가 연필에다가 있잖아요. 계속 줄을 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읽을 때에 작가가 저한테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대1로. 그래서 내가 내한테 하는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책 읽는 시간이 소중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렸죠. 우리 이번 주 범위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각 장별로 읽으면서 내가 가장 와닿은 부분을 노트에 필기했는 걸 써도 괜찮고 책을 쭉 읽어도 괜찮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도 괜찮고 아니면 또 적용했던 것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각 장당 2-3가지 정도 준비를 해오고 발표는 1가지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표를 해보면 내 마음이 여성기님 마음이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다 발표하니까. 그래서 제가 발표 전에 몇 가지를 준비해보면 또 여성기님이 내랑 똑같은 마음 발표했으면 나는 또 이것도 공감이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내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을 또 발표하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들? 1장 2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죠? 35페이지까지네요. 요 장 중에서 가장 내가 이거는 너무 마음에 훅 와닿는다. 자, 우리 정성경님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20페이지 처음 시작 부분에 소박하게 살고 싶지만 외부 환경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 낙오자나 흙수저의 삶이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무서웠어요, 정성경님? 저는 집에 자녀들한테 내가 이런 낙오자의 삶이나 이런 흙수저의 삶을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먼저 들었던 것 같아서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읽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말 책을 읽기 전하고 읽고 난 네. 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바라보는 그 태도나 관점이 진짜 달라진다. 그죠? 네. 우리 정성경님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공감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또 우리 여성기님은 1장에서 어떤 부분 좀 나누고 싶나요? 음소거 해지해 주세요. 1장에 그 책 제목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하는 부분 거기가 좀 무서운 말이고 소름이 확 닿네. 맞죠? 안 그래? 그러니까 좀 무서운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들고 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좀 무서운 말이었어요. 소름도 확 돋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래 하여튼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이 일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일상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 삶이 되는데 정말 그냥 일하고 뭐 밥 먹고 자고 열심히 살면은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 이렇게 말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저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 여성기님 또 이런 부분에 또, 그, 머리를 툭 치는 어떤 멘트가 왔네요. 그죠? 또 혹시 또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1장에서요. 네네. 이 저기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에서 제가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제가 딱 결단을 못 내리는 성격?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조금 힘든 삶 같은 막 이런 걸 살아올 때도 딱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내가 계속 연결해가 왔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내 자신을 조금 나약한 것 같고 인정해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딴 사람한테 의존을 많이 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조금 강한 마음을 가져야 있다는 요 일장에서 거기에서 제가 또 별표를 쳐갖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의존이요. 근데 뭐 의존 약하도 그래도 뭐 제가 막 나약해가 막 다 쓰러져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조금 저기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많이 변했어요. 진짜로 많이 변했는데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대목에서. 네. 우리 여성기님 저하고 똑같은데 줄 쳤네요. 네. 저도 이 부분 줄 쳤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라고 강조하던 구본영 선생님의 외침이 생각나더라.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해결하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것이 자기 삶을 살아가게 못하는 것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진행자님이 가셨군요. 그러면 저 자연스럽게 토스를 받아서 건순이님, 건순님 책 선수님 하기 전에 저 읽어보셨나요?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여성기님이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래도 좀 내성적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여성기님이 강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 있는 이거는요. 그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해내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주위에 다 고만고만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으셨다면 그 원래 사람이 변하는데 장소를 바꿔야 된다고 했고요.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기님 충분히 또 우리가 다 뭐 잘났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또 다른 분들과 또 어울리면서 또 성장을 하고 또 같이 여성기님 함께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성성금 한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인정을 못 하고요. 계속 고집 부리면 이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누가 계속 고집이 센 사람이 있었는데 어제 통화하면서 박은주님이 아 진짜 고집이 세시네요 하는 분이랑 같이 통화를 했었어요. 전혀 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내가 인정을 했으니까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끝. 감사합니다. 와, 잠시 그 집에 누가 와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 또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막 발표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우리 요 채팅창에 보니까 박원주님이 질문을 했어요.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여성기님 너무 멋져요. 강해졌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강해졌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강해졌나요? 네. 어떻게 표현해 드실까? 강해졌다는 거. 제가 이제 뭐 일이 있으면 그걸 왜 예를 들어 갖고 그게 맞는지 했던 건데 예를 들어 오늘 상황에 못 나갈 상황이고 뭐 어떤 상황인데 전에 같으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감하게 나간다는 게 그것도 강해지는 게 맞나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당연하죠. 부자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 나가는 게 저 용기가 아 그래 잘했어 하면서 저를 보고 그래 놔두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 그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이 승승장구 덕분에 조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게 달라졌어요. 제가 좀 전에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 마음이 그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표정에서도 묻어 나오거든요. 우리 여성기님,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승승자고 제일 처음에 그 했을 때가 한 1월달, 2월달 그때 그 찍었는 본인 사진하고 지금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완전 달라요. 이 마음이 달라졌을 뿐인데 내 얼굴 관성이 진짜 바뀌거든요. 친구들도 그래요. 그 전에 한번 그 따라왔던 친구가 "근데 너무 얼굴이 밝아졌다 하면서 진짜 달라졌다 하고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김명희 사장이만 카드나 하면서 진짜 달라졌다면서 그렇게 근데 제가 하여튼 조금 행복해졌는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자꾸 여기 아까 제일 끝에 제가 그려놨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막 걱정한 스타일 제가 좀 그래가 한 달 전에도 제가 조금 진짜 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키니 그 사진 찍으러 갈 때도 과감히 따라갔었거든요. 갔다가 제가 탁 버려보고 그래가 이제 마음을 내려놨거든요. 걱정을 막 미리 하니까 그거 어차피 일이 벌어졌는 일인데 그걸 저 머릿속에 놔두고 막 머리가 아픈 거야 계속. 근데 그거 갔다 오면서 그래 뭐 어차피 벌어졌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하니 마음이 좀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 큰 일이었어요. 그래가 제가 그래서 말하기 좀 그래 딸려있어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조금 힘들었지만 하여튼 여러분 사장님 덕분에 조금 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또 처음으로 비키니도 입어보고 최고. 너무 행복해. 우리 고향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야, 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이 승승장구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고 제가 내 감사 노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자꾸 연발하니까 너무 좋다. 어제 교회 그 교보문고 가니까 뭐 제가 책 제목이 뭐더라? 그걸 구입을 한번 하고 싶다. 안 그래도 사장님한테 뭐그 김민희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안 그러면 하여튼 누구한테 부탁해야지 하면서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대요. 교보문고에 가니까 그걸 한번 사갖고 또 구입해가 한번 읽어봐야지. 어제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독서 미팅을 통해서 만났을 뿐인데 진짜 내 인생 첫 번째 경험인 비키니 첫 번째 경험 맞죠? 저도 아직 안 입어봤거든요 비키니.
그리고 또 이제 내 혼자 하면은 좀 어색한데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나는 가서 즐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즐기러 가는 그 용기 있는 그 여성기님 마음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합니다. 또 우리 옆에 우리 이제 20대, 파릇파릇한 20대 우리 박원주님은 또 일장을 읽으면서 또 어떤 걸 나누고 싶은지 한번 나눠주세요. 아, 네. 일장의 삶의 방식과 선택이라고 이제 일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25페이지에 그 삶에서 확실한 건 네 가지고 바로 위에 오로지부터 시작하는 거기 있죠. 오로지 진실만이 답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씩 직시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산다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면서 이제 방법을 알려줬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런 말하기가 이제 부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또 당첨되면 좋지 뭐 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밖에 몰랐던 것 같은데 정말 우연찮은 건가요? 좋은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주워 듣고 또 주워 듣고 또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성기님 말 들었을 때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엄청 저를 단정했거든요. 나는 친구 가까운 사람 한두 명밖에 못 사귀는 사람이야 그러고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었어. 말 못 붙이는 사람이야 하고 무리가 있으면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다른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를 발견하니까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난 그냥 이제 동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왔는데 나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일 때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럼에도 또 뭐뭐 하면 좋겠다 하는 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한 번 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은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부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예, 난 저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이 추측이나 그 가능성, 여운을 주는 언어들. 그런데 박원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현재의 모습에 내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산다. 비록 내가 나는 부자로 산다는 것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래의 얘기를 현재로 땡겨오는 거예요. 꿈을 꿀 때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지금 부자다.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현재 언어로 꿈을 표현하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의 삶도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얘기하고 뭔가를 막 희망을 얘기할 때 내가 바라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걸 얘기할 때는요. 현재 언어로 쓰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1인칭 현재어 그리고 경어 존중어 같은 거 있죠. 요렇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여기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나는 지금 부자이다. 내 마음은 부자이다. 나는 현재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언어로 쓰면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우리 박원진 덕분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건수님 이번엔 책 왔죠? 책 읽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오늘 아마 올 거예요. 아직 책이 도착이 안 했나요?
예, 처음에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는 그 회원 가입을 했는데 네. 그런데 자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들한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만 아들이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만 비밀번호하고 다 그게 맞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또 다시 해놨는데 지금 어제 올 줄 알았더만 이제 아마 오늘 올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냥 예, 다른 분 적어놨는 거, 그 책 그 해놨는 거 그거를 그냥 읽어봤습니다. 우리 권수님은 읽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는 4장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책이 오면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또 줌 미팅을 통해서 멤버들의 마음들을 들어보았으니 이걸 또 생각하고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훅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글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제 올려놨는 글 중에서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돈과 여기 시간을 맞바꾸는 그 이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 시간이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는 부분 있잖아요. 20페이지에. 네네. 예, 그 부분을 봤을 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 이제 현실 그대로 지금 나타내는 그 표현인 것 같아서 조금 그게 갔어요. 공감이 갔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도 사실은 별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뭐 직장 다니고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뭐 특별하게 뭐 질문 같은 것도 없이 그 의무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이 부분에서도 많은 이제 그게 자극이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 이 시간과 돈을 이제 맞바꾸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다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뉴스킨을 통해서 이제 이런 다른 분들과 여러 사장님들하고 뉴스킨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 다른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깨우치면서 지금은 좀 다른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게 딱 머릿속에 지금 인식이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살다 보니까 예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다시 인제 뭐 힘들면 되돌아가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우리 습관이. 그렇지만은 인제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조금 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과는 좀 달라져가 있다 하는 그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인제 여러 사장님들 덕분에 제가 인제 그런 마인드가 많이 인제 바뀐 것 같아서 저도 제 자신이 좀 뿌듯한 걸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잘 선택을 했구나. 선택을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요즘은. 그리고 요 뒷부분에 한 곳에 제가 한 번 더 읽고 싶은 그 부위가 어 생각의 크기가 자유를 담아내지 못하면은 돈과 시간이 있어도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돈과 시간을 확보하기 전에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의 양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 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즐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게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인제. 내가 인제 이 환경을 바꾸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새로운 게 인제 많이 이렇게 와 닿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 방법도 그냥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예. 알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진짜로 남들이 저를 봤을 때에 '아 저렇게도 살면은 좋겠구나.' 하는 예. 그런 인제 제가 되고 싶어요. 남들 인제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은 제 자신도 인제 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권수님 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멤버들이 또 본캐적했는 부분들을 또 톡방을 또 유심히 보면서 또 함께 공감해주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책을 보면요, 책을 몇 번 읽은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다시 또 다른 부분이 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책이 도착했을 때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읽었을 때 마음을 우리 그 승승장구 북소리 톡방에 한번 공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제가 표현을 해봤거든요. 표시를 했어요. 몇 페이지 생각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4가지를 중복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중복되는 걸 딱 빼보니까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24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를 꿈꾸는 그 사람이 먼저 성숙해야 한다.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혁명하는 사람이 혁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에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진짜 내 삶이 변하기를 꿈꾸고 그렇게 정말 내가 변하고 나서 또 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주고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 승승장구 북소리 사명선언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한번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발표할 수 있는 분. 네, 우리 박원주님. 저만 손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승승장구 북소리 독서 모임을 통하여 삶의 질적인 그 향상을 돕는 것이다. 맞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다시 우리 사명선언문을 살펴보니 진짜 우리가 처음에 이 북소리를 시작했을 때 그랬거든요. 진짜 우리가 한 발 한 발 노력하면서 정말 운영진이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변화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진짜 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선언문을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이 북소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성경님, 여성기님, 그리고 권순희님, 신임선님, 진짜 정말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변화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우리 북소리에 함께 하니 모두가 지금 매일매일이 성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들. 그러면 진짜 우리 마음에 이 부분처럼 우리가 진짜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요, 나부터 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가슴 깊이, 그리고 매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적어서도 괜찮아요. 우리 사명선언문 있죠, 북소리. 적으세요. 휴대폰 화면에 이 창 바로 열면 뜨는 거 있죠. 우리 보통 시계나 이런 거 나오는 화면에 승승장구 사명선언문 올려도 괜찮잖아요. 이게 내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어떤가 방법을 통해서,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승승장구 북소리가 있는 이 모든 멤버들이 삶이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1장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어 봤는데 아마 이 부분 더 나누고 싶다 하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또 우리 톡방이나 또 여러분들 또 친구분들한테 나 이거 읽어봤다. 친구야, 내 이런 책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공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장을 한번 나눠볼까요? 2장. 2장은 38페이지. 동물에게 배우는 삶의 유형과 선택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었죠. 너무 재밌지만 참 의미가 깊은 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죠. 발음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성경님
어떤 동물에게 또 지혜를 배우셨나요? 동물 다양한 여러 동물들 다 이래 하나하나 다 좀 새로웠고요.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정말 좀 제일 재밌게 봤었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사실 여기 이 장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49페이지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삶아지는 것과 늑대가 날카로운 칼날을 핥다가 죽는 것에는 자각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 결국 죽습니다. 변화를 인지하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지요.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동물들도 저런데 우리도 이제 삶에 좀 적목해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 제가 자각해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님 또 그 개구리 말고 또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훅 와닿는 게 있나요? 늑대가 늑대. 자기 네. 피가 흐르는 것들을 모르고 계속 핥다가 죽는다는 게 너무 끔찍했고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이제 그 속도에 이기지 못해서 절벽에 그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들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우리가 표현은 동물이잖아요, 그치? 동물. 네. 근데 이 사람으로 바꿔보는 거죠. 네. 이제 예시를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정성경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그랬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늑대를 보다가 다른 사람 일단은 시선이었는데 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어. 내가 주변에 보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 형제들, 내 친구들, 다른 사람은 어떻지?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대비를 시켜봤거든요. 혹시 우리 정상경님 이 동물을 저한테 동물의 삶을 본인한테 한번 대입시켜 봤나요? 저는 저 양떼들 무리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네, 그냥 남을 이기기 위해서 앞지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보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내가 막 달리고 있었구나. 이제 딱 네. 그 알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앞으로는 일단 그 양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발 처지더라도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이래 앞지르지 않고 그냥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 네, 함께 가면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네, 좀 좋은 무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와, 멋지다, 그죠? 우리 또 정성경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진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정성경님 그 해독 트레킹 할 때 혹시 그 이런 마음 드나요? 네, 솔직히 해독 트레킹을 가면 다른 생각, 예전에는 그냥 정상을 목표로 해서 오르기 바빴었거든요. 무조건 정상에 가야 된다고. 근데 해독 트레킹을 처음에 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등산이지 싶기도 했었고요. 이거 5시간이 아니고 10시간도 올라갈 수 있겠다. 또 심지어는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는 가다가 중간에 그냥 돌아서 내려와 버렸을 때 그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것도 또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지고요. 주변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 새벽 공기나 이런 것들 자연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정말 다음에 올 때 누구를 데리고 누구랑 함께 했으면 좋겠지, 언니랑 뭐 함께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뒷배경이 그 가산산성이잖아요. 네. 이게 안개예요, 운무예요? 어제 그 동영상에 보니까 운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제 동영상에는 새벽 구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새벽 배경이거든요. 저 이 회색 은은한 이 회색 배경이 너무 이쁘고 사진은 최경수님께서 찍으신 사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했는데 네 사진이 예쁘다. 맞죠?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잘 어울려요. 정성현님하고 그 배경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비 올 때 찍었는 저하고 네. 비 올 때 가갖고 찍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이렇게 보이던데 네. 너무 멋있어갖고 둘이서 쌩난리를 나를 저도 이 그냥 사진 난리도 갖고 아니고 쌩 난리를. 배경을 오늘 바꿀까 하다가 네. 정선생님이 배경이길래 제가 가창 이거 골짜기를 여놨어요. 같이 해도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좋은 거 할래요. 같이 해야죠. 사진에다 승승장구에다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마이크 켠 김에 우리 여성기님은 이 장을 보고 와 어떤 동물이 좀 내랑 비슷하네. 이런 저도 생각이 들었나요? 49장에 정 네. 선생님 그 개구리 비행 위에 저거는 네. 두 가지 세 공통점 있잖아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간에 비유하면 크게 게으른 사람과 걱정만 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죠. 두 경우 모두 대개는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잘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를 보는 것 같아. 아니 게으르지는 사실 안 해요. 저는 진짜 뭐 있으면 네 한다고 좀 시끄럽고 전에 우리 신랑이 있는 말 제발 좀 놔뒀더라 놔두고 내일 해도 되고 가는데 저는 그걸 보면은 즉시 해야 되는 성격 일을 놔두고는 보지 못하는 성격인데 게으르지는 안 하는데 이게 왜 저거 뭐고 뼈 크게 게으른 사람 걱정하는 좀 걱정은 많이 하는 스타일 아까도 말했듯이 좀 걱정하는 스타일 그걸 보면서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앞서 하지 못하는 이 새가 또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구나. 네. 응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뭐 걱정 많이 한다고 뭐 딱히 그게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근데 뭐 맞아요. 해결되지도 않고. 맞아요. 그런데 뭐 굳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미리 걱정해가 내 머리 아프고 마음 아프고 맞죠? 맞아. 이제 제가 뭐 조금 그런 스타일. 훌훌 털어냅시다. 걱정은. 지금 알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즐기면 그 걱정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창 요 장면이 너무너무 즐겁고 정성현님 저 가산산당 보니까 다녀왔을 때 그 기분 다시 생각나고 승승장구 그 북소리 멤버들 만나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이 좋잖아요. 이거에 계속 행복해하면 앞으로 내 미래는 매일 행복한 순간만 있거든요. 이제 여성기님하고 저 걱정은 먼 나라 다른 나라 얘기인 거지. 맞죠? 이제 걱정아 잘가 이거 한번 해보자. 걱정 잘가. 걱정아 잘 가. 걱정하고는 이제 그 이별 결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요, 어른으로부터 걱정하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 걱정이 돼. 걱정을 안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불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걱정이 있으면 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계속 인지하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도 편안하다는 건 억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 안 하면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둥. 자, 이번에는 또 우리 김경아님은 네네 시키려고요. 일장 안에서 속상했죠. 네. 이 장에서 우리 김경아님 제일 좋아했거든요. 이 동물. 다 좋대요. 다 막 쏙쏙 들어온대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개구리 말고 새 말고 또 우리 김경아님은 어떤 동물이 와 이거 내내 이런 마음이 드는지. 다 네요. 여기 2번에 보면 내일이면 집지리와 내일이면 추울이라는 새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내일이면 추울인데요. 목은 자꾸 내일이면 집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여성기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반면에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뭐를 욕심을 내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나서 미루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열심히 하고 나면 헛살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 헛살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늑대 같은 거예요. 고기를 가지고 내가 그 고기를 먹겠다고 칼 꽂혔는 줄 모르고 계속 먹다 보면 혀에서 흐르는 피가 내 피인지 고기 피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고 나서 다 먹었는데 허무하잖아요. 막 이런 경우도 제가 현실적으로 내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항상 나는 경쟁자가 항상 내 친구잖아요. 내 친구보다는 훨씬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많다 보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친구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고 마음은 그 더 잘 살아야 되겠고 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겠고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겠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풀 뜯는 거는 저리 가라고 이제 왜 뜯는지도 모르는 채로 막 뛰고 있는 저를 보기도 했고요. 또 뱁새 같은 경우는 삶이 뱁새이지 않았을까 여지껏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면서 이제 자각을 시작했는데 자각을 하기 이전에는 계속 이제 내가 하는 일에 그 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놓고 나면 또 다 하고 나면 또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무와 허무에 계속 이런 거를 계속 살지만 결국은 어때요? 개구리처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는 그 생각에 그냥 또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또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섬겨주기 전에 제가 정신을 좀 차려서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기는 동물들 다 짜집기해서 그래서 이제 뱁새 같은 경우를 읽으면서 먹이를 주기는 주되 내 꿈에다가 먹이를 줘야겠구나. 그래서 내 일이 필요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진짜 많이 했고요.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제 몸은 내일이면 추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춥지 않은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면서 춥지 않지만 몸은 내일이면 추우리를 생각해서 살고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뛸 때 그 서로 경쟁하면서 뛰니까 너무 그 삶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아까 정성경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 애들 아프리카 애들을요 달리기를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막 뛰어요. 막 뛰다가 1등 하는 애가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서 그 선 앞에서요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간대요. 다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지혜는 어떤 문화적인 면이나 이런 면적으로는 굉장히 뒤떨어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탁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배워서 이제 스프링벅처럼 무조건 먹이를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이유도 모른 채로 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는 결국 그들과 내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거기를 들어갔을 때 가장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이 나오는 동물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직타를 때렸잖아요. 직타를 때렸는데 직타를 때려도 예전에는 읽으면서 그렇구나라고 넘어갔던 적이 있다면 이제 저는 조금 성장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을 아마 제가 10년 전에 읽었었는데요. 10년 전에 얇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태져 점점 조금 두꺼워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읽으면서 재밌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정도는 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하죠. 끝! 감사합니다. 저는 그 40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 뱁새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품고 있는 알은 내 알이 맞을까요? 혹시 남의 알을 내 알로 착각하고 열심히 먹이를 날라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내게 내 알이 있긴 한 걸까요? 여기서 알은 우리의 꿈을 말합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은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것일까요? 저는 이 파트에 별표를 쳤거든요. 돌이켜보니 그 여성기님처럼 저도 되게 부지런하고요. 그 어떤 일을 해도 내 일처럼 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 어느 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그 계속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생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그 윤선영 여교실에 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남의 일인지 제가 몰랐어요.
내가 그만두려고 내 학원 차리려고 가만히 생각해 볼게네. 1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내 아프면 돈이 안 나오고 그만두면 그날로부터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때 알은 거예요. 제가. 아, 이런 이 사회 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거든요. 뭐 자산, 구축, 뭐 권리소득, 레버러지 이런 부분들이 언어를 처음 들었어요. 아, 이렇구나. 세상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축적이 되는 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책을 보니까 참, 맞아요. 10년 동안 수업료가 있었죠. 참 잘 선택했구나. 그때는 정확히 뭔가를 잘 몰랐지만, 인간이 육감이 있죠. 촉감, 육감 이런 게 있죠. 왠지 이거는 맞다라는 감이 딱 들 때는요. 선명하지 않지만 감이 있을 때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도 진짜 나한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길을 가면서 또 알아차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 보통 막 다 확인해보고 한번 해보는 이런 성격도 되게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고 싶긴 한데 갑자기 그 감으로는 이거 맞기는 맞는데 그때는요 나를 믿고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동물들에게도 지혜를 배웠잖아요. 3장. 3장은 보면 이제 진짜 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진단과 인정해야 될 것 8가지. 지금 나의 현실도 바라보고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자라서 지금 내가 그것을 따라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인정해야 될 게 있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어떤 것을 한번 인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된다면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또 그 부분에서 우리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정성경님, 우리 3장에서 무엇을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까? 저는 3장 마지막 부분에 72페이지, 73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생계수단으로서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로서의 직업이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특히 생계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보다 자신의 꿈을 제대로 설계해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저 역시도 뭐 예전 어릴 때부터 직업을 선택하거나 무슨 삶을 생각하면 생계가 가장 우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하는 소리가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 생계가 항상 가장 먼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생계가 아닌 정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꿈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핵심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심플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맞죠. 우리는 생계를 어떻게 또 관가할 수는 없어요. 매일 살아가는 삶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내 꿈의 방향, 삶의 방향을 가지고 생계를 살아가는 것하고 그냥 그 순간 생계를 살아가는 건 정말 명확히 다르잖아요. 우리 정성기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번엔 박원주님은 3장에서 또 무엇을 나누고 싶나요? 저는 3장에서 충격 먹었던 곳이 그 앞에 내용에서 바로 2장에서 이 나누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그때는 진짜 어렵지만 막 부딪혀가지고 막 생계를 꾸려나갔던 그 세대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20, 30대 이 세대들은 그 세대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63페이지에 제가 한 번은 생각해 봤어요. 1억을 모으려면은
얼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딱 그냥 진짜 단순하게 꼭 더하기 나누기 잠시만요. 음악이 나올 텐데 그냥 같이 들어주세요. 1억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면 10년이 걸리겠다라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10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 모으니까 10년 모으면 1억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63페이지에 나오는 네모 박스 안에 월급쟁이 10억 만들기 이걸 보니까 그냥 나눠도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해야지 10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막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가치가. 87년 동안 이제 10억 만들 생각하니까 이거는 80년 지나면 제 나이가 120살 넘어갈 텐데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먹으려면 120살 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20억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될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1억, 2억, 3억 모으는 거 되게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딱히 액션은 없고 신용카드 쓰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 갑자기 시켜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120년 동안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내 60살 이후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충격 먹었던 페이지는 63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원주님 그 100만 원씩 저금해서 해도 뭐 그 10년이 걸려야 뭐 1억. 근데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뭐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순탄하게 100만 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내가 그 물가 그 상승률, 화폐 가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7년에 한 번씩 반틈 없어지고 한다 하면은 10년 뒤에 되면 이게 1억이 아니고 뭐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난 100만 원 모으려고 쎄빠지게 모으는 거지. 아끼고 지금 막 10년 동안 거의 하고 싶은 거를 다 포기하고 그래 했는데 그때 되겠네. 그 화폐 가치가 훅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다른 삶에서 들어가는 소비하는 것들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만족도가 훅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네. 답답하죠. 아니 64페이지 나와 있었네요. 64페이지에. 그 한 장만 더 듣기면 나와 있었는데요. 앞에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64페이지 한번 이제 알았으니까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줄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 밑에서 한 8번째 줄인 것 같아요. 음.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3대에 걸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이후에는 자산 형성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자산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는 만약 1세대가 만든 결과물을 즐기는 일에 치중하면 결국 가난을 세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말도 맞고 우리 할머니 말도 물론 맞지만 지금 내 세대에는 자산을 형성하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봐서 내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원주님 그 1억 모으는 거 생각했을 때는 깍깍하고 이 표벽이 더 답답했는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는 내한테 이 이제 1억이라는 자산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잡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또 그런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그냥 막연하게 1억이 생각했다고 하면 되게 답답한데 마음에 어떤 게 있나요? 향후에 그 본인의 계획.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도 막연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의 단위가 큰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돈의 단위가 컸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는 내 주변에는 어른들이 없었지만 이렇게 사고 가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진짜 그 현장에 있어봤고 그 집에 가봤고 또 막 저한테 막 경험을 해주시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막
최고급으로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막연하게 1억 10억 있지만 마음이 되게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냥 그런 생각과 함께 지금 하는 일도 굉장히 빡시지만 이걸 진짜 해냈을 때는 내가 본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은 확신으로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 수 있고 내가 그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그 여성기님이 뭐 우유 살아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들어붙어 이걸 딱 읽다 보니까. 근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내 부모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그렇고 내 가족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는 좀 더 그렇고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주변에 옛날에 제가 윤선생님 여기 있을 때는 진짜 물어볼 데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고 내일 연락할게 하면 그게 1년 뒤에요. 친구들이 뚝뚝뚝 끊기는 거 하나도 연락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학부모들, 뭐 아이들, 그리고 일하는 직장 동료밖에 없으니까 삶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게 내한테 본보기가 된 이런 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환경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선택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지금은 제 주변에 궁금하면 물어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도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그 방향을 따라만 한다면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자녀한테는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한테 내가 안내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저는 이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여성기님은 이번에 3장을 읽으면서 또 어떤 부분을 나누고 싶나요? 조금 다 거의 비슷한데 저는 3장의 첫 페이지 52페이지에 바쁜 사람은 즉 스피드가 빠른 사람은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는 요게 맞아요. 내 삶을 돌아보진 안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직진해봐도 별 의미는 없었는데 계속 앞으로만 가니까 변화가 없었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봐야 변화가 생기고 내가 이런 거는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꼈을 텐데 삶에 진짜 정성님 할 때는 생계만 자꾸 앞으로만 가니까 나를 돌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뒤도 돌아보면서 뒤만 돌아보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애들한테 위만 쳐다볼 수 없고 우리 이제 잘 키울 때 엉망장자라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너희들 키우면서 나는 내 선에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갖고 해줬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뒤도 좀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이제 좀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도 좀 추구하고. 와, 멋집니다. 우리 김경아님, 우리 3장에서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유, 3장요. 저도 정상경님하고 똑같은 부분에다가 줄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은 따로 일대로 하고 또 삶은 따로 즐기고 이런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죠.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알게 된 이 뉴스핀을 통해서 일하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일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73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성기님 자꾸만 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에요. 특히 생계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어른들은 다 이렇게 사셨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그보다는 자신의 꿈을 제대로 설계해서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꿈만 쫓아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돈 없어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고 이제 그 꿈하고 일을 같이 이렇게 합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제가 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7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제가 잠시 한 장만 뭘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자, 제가요, 이 또 같이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속에 있는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살 때, 여성기님 20살 때, 18살 때, 18살 때 왠지 내가 20살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면 너무나 잘 살 것 같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고, 막 여행도 막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책도 내 마음대로 읽을 수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눈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여기 보면요.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요. 20살, 25살. 그런데 눈빛 좀 반짝반짝 빛나고 의욕과 열정이 넘쳤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 흥미진진한 모험처럼 살려고 살았다고요. 여지까지. 그랬는데 밑에 줄침대를 보면 100명의 젊은이 중에서 한 사람만 부자가 돼요. 그 중에서. 그리고 4명은 그나마 재정적으로 이제 살만한 독립 상태이고 5명은요. 또 일을 안 하면 65살이 돼도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65명은 그 중에 5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54명은 파산한 상태고 나머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한 명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했지만 이 사실을 조금 늦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100명 중에 5명만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반짝반짝 눈을 빛내던 젊은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늑대처럼 그 칼꽂은 줄 모르고 혀로 핥고 있었고 개구리 쌈듯이 삶아 지고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엄청난 차이가 이랬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를 저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차렸고 이제 100명 중에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부자가 되고 25명, 4명만 이제 영적으로 산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4명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주위에 어떤 어른들을 만나야 되며 어떤 사람들을 더 집중해서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요 3장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끝. 와, 또 책 공유해 주시고 우리 김여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려면 환경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승승장구 북소리 멤버들은 현재 본인의 삶에서 승승장구로 환경을 이동했어요. 또 여기에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싶으면 또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 정말 많답니다. 우리는 안내를 해줄 수, 무궁무진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변화하고 싶어라고 손을 들어야 돼요. 기회는 그 기회를 선언하고 잡는 자만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짜 변하고 싶다 손을 드세요. 드는 용기도 진짜 많이 필요하고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냐고 하면 우리가 생계하고 꿈하고가 꿈을 쫓아가고 싶죠. 쫓아가고 싶은데요. 보통 어릴 때 그런 거 한번 해볼 걸 후회하는 나이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남자들은요 한 50 정도, 한 40, 8, 9, 50 요 정도 그때 되니까 몸이 좀 힘든 거예요. 앞으로 막 더 살아가려고 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올 때나 애들이 좀 커가지고 53살에서 한 5살 정도? 요때 이런 마음이 내 어릴 때 이런 꿈이 있었지. 좀 하고 싶네 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드는데 현실이 똑같기 때문에 뭘 해보지는 못해요. 그냥 생각만 살짝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올해 48세가 되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번에 들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어릴 때 꿈꿔왔던 거 꿈꾸고 있었던 거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 내면에 있는 장점들이나 재능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해독 트래킹도 해보고 이키가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제 재능을 찾아보는 이런 부분들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던 게 우리가 생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계가 이어져야 그다음 꿈도 찾아가지. 그런데 꿈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꿈을 찾아가려고 하니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생계의 문제들이나 이런 현실들을 맞이할 때 해결해 나가면서 그 꿈을 쫓아가는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저는 1번이 솔직히 말하면 체력이었어요.
저는 체력을 키우기 전에 저는 파마넥스로만 체력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헤드 트래킹과 몸개달을 하면서 진짜 체력이 많이 길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덕을 기르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체가 길러지니까 이 덕이요. 완전 곱하기 3, 4, 5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부분들이. 그래서 몸이 건강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몸이 건강해져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용기가 생겨 자신감이 딱 생겨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하면서 그는 어차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는데 살아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인생밖에 없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집중해서 내가 변화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상대를 내가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그걸 제가 이번에 내 몸이 조금 회복이 되고 길러지면서 그걸 저는 알아차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소리 멤버들도 우리가 지금 내 몸을 기를 수 있는 건 너무 많죠. 제일 쉬운 게 파마넥스를 사 먹는 거예요. 사 먹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몸 깨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수요일 토요일 그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 그 새벽에도 하는 해독 트레킹도 있고 나는 이 시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고 싶다고 요청이 딱 들어오잖아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1번이 저는 건강이 저는 몸의 체력이 정말 우선이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 말에 공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우리 삶이 정말 빛이 나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앞으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승승장구 북소리 멤버들 오늘 또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들 나누어 주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추석 연휴예요. 금요일부터 그 빨간 날 추석이죠. 그래서 그 하루 당겨서 목요일 날 다음 주는 이제 진행이 되니까 오늘부터 또 함께 그 읽을 부분들 공유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책을 읽을 때 또 달라지겠죠. 나 다음 주에 가면 뭐 나눠야지. 아마 이게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로 또 한 주 또 풍성한 한가위 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증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박원진님 가능한가요? 네. 네. 있으신 분들은 책을 들고 우리 권순희님 하트에도 괜찮고 예쁜 표정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목요일에 봐요.